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저녁이면 창마다 불빛이 켜집니다. 15동 902호에는 내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수진, 18살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지요. 아침이면 교복을 입고 저녁이면 학원 가방을 들고 돌아옵니다. 동생 이현우는 16살입니다. 키가 훌쩍 큰 소년이지요. 현우야, 라면 끓여줄까? 누나, 나 배 안 고파. 공부해야 돼.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쌓여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험, 친구들과의 수다, 저녁 식탁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3월 중순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바람은 차가웠지요. 현우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 어머니는 손등으로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체온계는 39도를 가리켰습니다. 해열제를 먹여도 열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후 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침착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꺼냈습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보입니다.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핸드백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진료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6인실 병실에 누웠습니다. 하얀 시트, 링거줄, 기계음. 가족은 매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쉬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병실 옆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수지는 학원을 끊었습니다. 매일 저녁 병원에 와서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괜찮아질 거야. 꼭. 수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에게 말했고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우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현우가 거울을 보지 못하도록 침대 각도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누나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넌 꼭 나. 나레이션.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동생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담당 의사가 가족을 따로 불렀습니다.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 있었지요. 완치를 위해서는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혈연 관계가 가까울수록 성공률이 높습니다. 가족은 모두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체열실에서 바늘이 들어갈 때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맞으면 좋겠다. 내 골수로 현우를 살릴 수 있다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어딘가 당혹스러워 보였고 말을 꺼내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 혹시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 봐도 될까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상한 부분.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수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얀 복도 끝, 의사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이수진의 평범했던 일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가족이 누구인지, 그 모든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아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재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가족을 다시 불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수지는 부모님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 중에 입양하신 분이 계신가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둘 다 제가 낳았어요. 직접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류를 한 장 꺼내 들었습니다. 수진 씨의 혈액형은 AB형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두 분 모두 O형이시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수지는 생물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O형 부모 사이에서는 O형만 나온다고, AB형은 나올 수 없다고. 병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멈춰 섰습니다.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나왔다고. 10달 동안 배 속에 있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가 결정되었습니다.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였지요. 체열실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은 평생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수진 씨는 부모님과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흐느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직접 품에 안았다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았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지만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켜온 이 가족은 뭐지?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릴 적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현우와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했습니다. 아플 때 이마를 쓰다듬어 주던 손, 밥을 지어주고 옷을 빨아주던 손. 엄마는 엄마잖아. 피가 아니어도 엄마는 엄마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숟가락만 달그락거렸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 골수이식은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랑 맞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다. 내가 태어난 날, 같은 병원에서 같은 시각에 태어난 아기가 또 있었대. 여자 아기.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현우랑 맞을 수도 있다고. 이름은 박하린이라고 한다. 주소도 알아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병원에서 협조해준 자료였습니다. 출생 기록, 퇴원 기록, 그리고 현재 주소. 수지는 종이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주소 너머에 자신의 진짜 가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현우를 살릴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걸. 가족의 의미가,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수지는 주소가 적힌 종이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박하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도 몰랐습니다. 혈연으로, 운명으로.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현우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야 했습니다. 누구든 만나야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더라도. 그녀는 종이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낯선 문을 두드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새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소를 찾아가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수진과 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상태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수진과 아버지는 낡은 주택가 골목에 섰습니다. 서울 서쪽 끝,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었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오래된 집들이 붙어 있었고,
담벼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낡은 대문 앞이었습니다. 박태수라는 이름이 적힌 문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린 씨 계신가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박태수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대사 박태수. 안으로 들어오세요. 좁은 거실이었습니다. 오래된 소파, 낡은 TV, 곳곳이 벗겨진 벽지. 안쪽 방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수진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대사 박하린 어머니. 어머, 여자의 얼굴이 수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수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대사 박하린. 누구세요?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탁자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혈액형 불일치, DNA 검사, 병원 기록, 그리고 현우의 백혈병. 저희 아들이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나레이션. 박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인의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뀐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생 날짜, 병원 이름, 퇴원 시간.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할인의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사 할인 어머니. 내가 내 딸이구나.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내 친엄마. 그 단어가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사 받아볼게요. 제가 맞는지. 정말요? 같은 날 태어났잖아요.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죠. 할인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수진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식이 가능합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할인은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수진과 할인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대사 할인. 무섭긴 한데 해야 할 일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자주 볼 수 있을까? 그러고 싶어요. 우리 친구할래? 할인이 웃었습니다. 수진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난간에 나란히 기대어 섰습니다. 같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운명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인연이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겐 두 개의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특별한 친구가. 내일 현우는 새로운 삶을 얻을 것입니다. 수진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입니다. 희망은 절망 끝에서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가족이 병원 로비에 모였습니다. 이동현 가족과 박태수 가족.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할인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무섭지 않아. 조금. 근데 괜찮아.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할인이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대기실이었습니다. 두 가족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염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무사히. 할인의 어머니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좋아하는 음식 뭐니? 김치찌개요. 나도 잘 끓여.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와. 해줄게. 진짜 엄마. 그 단어가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골수 채취도 잘 되었고 이식도 순조롭습니다. 가족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네요. 나레이션.
수진의 아버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게, 오래. 며칠이 지나 현우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수진은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할인도 함께였습니다. 누나,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 나는 할인이야. 내 생명의 은인. 고마워요. 한 달이 지나 현우는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할인에게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집에 전에 내려오는 은수저야. 너도 우리 딸이야. 받아.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병원 근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넓은 방에 두 개의 상이 놓였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나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건배합시다. 견우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앞날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짠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 생명을 나눠준 할인, 그리고 살아남은 현우. 이상한 가족이었습니다. 피로만 이어진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함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정말로. 할인이 수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이제 자주 보자. 매주 일요일마다. 그래. 좋아.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밤의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거리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진과 할인이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누나들, 나 이제 괜찮아. 조심해. 천천히. 세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를 걸었습니다. 뒤에서는 4명의 부모가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함께 걸어갔습니다.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고통도 혼란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피가 아니어도, 처음부터 함께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수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헤어졌지만 다시 만났어. 운명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 개의 가족과 함께 하나의 마음으로 봄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도 봄이 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현우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신생아실 근무자 명단을 내놓았습니다. 윤선영, 당시 신생아실 수간호사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의 작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제가 고의로 바꿨습니다. 박태수를 알았어요. 좋아했는데 거절당했고 그 사람이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미쳤던 것 같아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윤선영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병원 측도 공식 사과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매주 일요일 두 가족은 만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할인의 집 마당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박태수가 불판 앞에 앉아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냥 아빠라고 불러도 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박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두 마루에 앉았습니다. 할인의 어머니가 수박을 썰어내왔습니다. 간호학과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나도 간호학과 갈 거야. 자, 우리 같이 가자. 두 소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같은 꿈, 같은 미래를 향해. 두 분 다 제 엄마예요. 고맙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현우와 수진, 할인은 평상에 누워 하늘을 보았습니다. 누나가 둘이나 생겼잖아. 우리도 운이 좋아. 동생이 생겼으니까.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운명은 바뀔 수 있지만 사랑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우리는 헤어졌지만 다시 만났다. 피가 아니어도 우리는 가족이다. 이제 그녀에게는 2개의 집이 있었습니다. 4명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특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잔인하고 때로는 기적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뀐 아이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했습니다.